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 곽두팔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명이고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제 평범한 이름은 저희 웰시에서 편경장님 그리고 이진환 전문가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들었을 때 이름이 뇌에 박히는 이름을 생각해 보다가 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걸 의도하거나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모두 아닙니다. 우선 운이 좋게도 카바는 현재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전 영상에 카바에 대한 대응 방법 공유했으니 다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제를 하고 싶은데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참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진행되었던 연설 그리고 이슈 하나 들고 왔고요. 그 다음 현재 비트의 방향성 그리고 진짜 간단하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정으로 5명의 연설이 있었고요. 그중 중요한 연설이었던 두 개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이고요. 두 번째로 어제 말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의 연설입니다. 먼저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저녁 11시 30분에 디지털 자산과 그 위험성에 대해 연설을 진행했고 연설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연설이었고 규제가 혁신과 속도를 맞추지 못할 때 취약한 이들은 종종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 규제 프레임워크는 합리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은행과 다른 전통적 금융업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욱 관여하는 상황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런 새로운 활동,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 간단하게 두 줄로 딱 요약하면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그리고 CBDC 도입입니다. 두 번째로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연설을 보면 올해 안에 기준 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패드가 인플레이션 대처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딱 두 줄로 요약을 하면은 3.5%까지 금리 정책 그리고 연준은 대차 대조표 축소, 장기적 금리 인상 추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분 다 뭐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었지만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연설에선 앞으로 FOMC 정례 회의에서 결정되는 금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선 반영이라고 해도 다음 주 4월 12일 화요일에는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5월달 FOMC 정례 회의 일정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있는 CPI 발표 때 과거 비트는 어땠는지를 보면 이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 가져온 이슈가 4월 20일 도지데이라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작년 3월 14일부터 머스크 트윗에 언급이 되었고 4월 20일이라는 날짜를 머스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커뮤니티 그리고 찌라시가 돌면서 정해진 날짜이고요. 어디에선 미국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주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 또 누구는 스페이스 X가 4월 22일에 이륙한다고 해서 이날에 맞춰 도지데이를 정했다 등등 뭐 사실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찌라시이고 이때 당시 가격을 보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말 이름 이쁜 것만 사도 수익을 받고 마이너스 40%가 물려 있어도 다음날이면 회복이 되는 장이었기 때문에 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는 사실 뭐 도지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이 다 올랐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4월 20일 도지데이입니다. 4월 20일 이때 535원 고점에서 340원 저점까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6.82%가 하락을 했고요. 이때 아마 도지코인 시총도 암호화폐 전체 시총 중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4월 20일에 이때와 같은 하락이 나와줄지 아니면 이번에는 급등을 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매매를 아예 안 해서 수익이 안 나면 나한테 손해는 없지만 만약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도지코인 매매를 하시더라도 4월 20일은 좀 조심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현재 비트 상황입니다. 어제 커뮤니티에 공유해드린 것처럼 나스닥 선물이 빠지면서 비트도 마이너스 1.97%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4시간봉 기준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 보고 있지만 이제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제 저점이었던 42,707달러를 지지받고 추가 하락 없이 박스권 횡보하는 것인데 그게 아닌 어제 저점을 깬다면
당연히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남은 금토일은 어제 저가 42,707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엔 42,707달러를 깬다면 1차 목표가 상관없이 카바 30% 비중 정리에 먼저 입절할 계획이고요. 이 하락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주봉상으로는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간은 작년 12월 4일부터 시작된 이 초록색 박스권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수세가 붙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한 번에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매매 기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선 2개만 설정하면 되고요. 아마 모두가 아실 수도 있는데 이평선을 이용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이고요. 우선 이 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법은 하나의 지표이지 다른 지표, 매매 기법과 마찬가지로 100% 수익 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기법은 후행성 지표입니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사서 최소한 가슴에 파는 기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가지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이어가면 우선 저 같은 경우 이평선 설정은 5일선과 21선을 설정하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먼저 골든 크로스는 상승의 신호로 5일선이 밑에서부터 21선을 뚫고 올라와 크로스할 때 이때를 상승의 신호라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하락의 신호로 5일선이 위에서부터 21선을 뚫고 내려와 크로스할 때를 하락의 신호라 보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를 기준으로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처럼 결국 본전 혹은 약손실 아니면 더 큰 손실로 포지션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를 기준으로 하락의 관점으로만 판단하지 매도 기준으로 잡진 않습니다. 무조건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단 1%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언제 매도하냐면 골든 크로스 이후 일본 기준으로 다음 캔들이 음봉일 때 매도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분할 매도이고요. 보통 이때 비중 25%씩 수익 실현을 합니다. 왜 음봉일 때 매도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코인이 최고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슴엔 팔자, 이게 나중에 봤을 때 배 아니면 허벅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 실현한 것이니 뭐 크게 미련은 없습니다는 거짓말이고요. 나중에 보면 저도 후회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엔 이렇게 오를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수익은 챙겼다는 걸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분할로 매도하기 때문에 어차피 남아있는 비중으로 계속 매매를 이어간다면 꼭대기에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진짜 100% 200% 수익 보장은 못하지만 큰 손실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처음부터 기준 잡는 것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먼저 매매 연습을 해보시고 이 기법이 나한테 맞다면 시드를 조금씩 늘리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올해 FOMC 정례회의 일정은 커뮤니티에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 다들 붉은 보내세요.